데이터베이스 모델 동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체와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인스턴스, 카디널리티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데이터는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모든 값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구사항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고객 정보가 10만 개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업체 정보는 50개 정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10만 개라는 것은 결국은 10만 개 고객 정보가 저장될 예정이고 우리는 그 인스턴스가 10만 개 저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카디널리티는 인스턴스의 크기, 인스턴스의 개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스턴스가 몇 개 저장되어 있니? 그걸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카디널리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밑에 예를 보시면 지금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고객 번호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 고객 번호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10만 개니까 10만 번까지 가 있겠네요. 그럼 각각 고객 이름도 있을 거고 고객 전화번호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고객 번호, 이름, 전화번호 1, 김춘추 123, 1234는 하나하나는 다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정의한 속성들을 합친 거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인스턴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묶음입니다. 이때 데이터의 묶음일 때 이 데이터들은 최무선 문익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정의했던 하나의 개체로 정의된 하나의 그 속성들의 묶음이 하나 전체가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인스턴스는 말하자면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고객 정보가 될 거예요. 그럼 고객 정보에는 뭐가 있나요? 고객 번호,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가 있죠. 자, 요 세 개를 묶은 요 하나를 우리는 인스턴스다 라고 하고, 자, 인스턴스 전체의 크기를 우리는 카디널리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인스턴스가 몇 개야? 카디널리티가 얼마야? 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인스턴스는 크기가 변하죠. 당연히 우리가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스턴스는 변합니다. 특히 고객 번호는 고객 이름을 유일하게 구분해주는 키 속성이지요. 그래서 고객 번호, 키 속성의 개수가 결국 인스턴스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전체 카디널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객체의 카디널리티를 알기 위해서는 주로 무엇을 키 속성의 개수로 우리는 카디널리티를 표현을 많이 하지요. 고객 이름이나 고객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카디널리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수 있다. 왜? 고객 이름은 난널 제약 조건이 없을 수 있어요. 고객인데 고객 이름을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고객 전화번호는 나 전화 없는데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을 난널 조건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고객 이름과 고객 전화번호는 정확한 카디널리티를 우리가 알 수 없죠. 황희에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개수를 한다 그러면 전체 인스턴스의 크기가 아니라 몇 개가 빠진
널로 저장된 것들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카디널리티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카디널리티를 우리가 찾을 때는 주로 키 속성의 개수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정의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관계의 종류에는 1대1, 1대다, 그 다음에 다대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1대1, 1대다. 자, 요 기호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뭐다? 이게 바로 카디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카디널리티가 한 개예요. 자, 이게 이제 1대1이고, 카디널리티가 1일 때 상대 카디널리티는 여러 개야. 자, 이게 바로 1대다. 내가 상대나 나나 각각에 대응되는 카디널리티가 n이야. 자, 이럴 때 이제 다대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0, 1, n, 요것은 카디널리티를 표현한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에 포함된 인스턴스의 관계는 각 개체의 카디널리티로 표현된다. 관계 유형에서 사용되는 카디널리티는 0, 1, n인데요. 카디널리티가 0이다 라는 것은 개체가 정의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표현하는데, 0은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0을 내가 이렇게 관계에서 표현할 때는 난 널과 널, 그러니까 너를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를 표현할 때 0을 카디널리티 0을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카디널리티 1이 있는 건 관계에 있는 인스턴스가 한 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개 절대. 만약에 1대1로 내가 정의했다 그러면 각 데이터가 저장될 때 한 개가 저장되고 또 저장되려면 저장을 막아요. 그게 무결성이죠. 왜냐하면 나는 1대1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관계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 이미 저장돼 있어. 근데 내가 또 저장하려고 해. 그러면 저장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1대1로 했기 때문에. 꼭 저장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1대1로 하면 잘못 설계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n은 관계가 있는 인스턴스가 여러 개,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1대2는 없나요? 1대3은 없나요? 자, 2와 3은 여러 개, 두 개,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대표로 그냥 두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 20개. 자, 얘는 n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은 관계가 있는 인스턴스가 여러 개 존재할 때 사용되는 인스턴스의 크기입니다. 카디널리티입니다. 1대1 관계는 두 개체 사이에 연결된 인스턴스가 반드시 한 개인 관계이고, 1대 다 관계는 두 개 개체 중 카디널리티가 1인 개체에 연결되는 상대 카디널리티, 상대 인스턴스가 두 개 이상인 관계를 1대 다 관계라고 한다. 두 개체 모두 카디널리티가 1인 개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1을 기준으로 얘도 n이고 얘 1을 기준으로 얘도 n이더라.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다대다 관계구나 라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대1) 관계는요, 그러면 모든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대1 관계로 정의할 관계가 있고 1대 다 관계로 정의할 관계가 있고 다대다 관계로 정의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볼 예제는요, 다대다 관계로 정의해야 될 걸 1대1로 정의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대1 관계로 정의되는 관계가 명확합니다. 1대1 관계는요, 반드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에서는 하나만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이블이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내가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고객인데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고객 번호, 이름, 전화번호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속성이 한 100개 되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속성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에 대한 속성이 한 테이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메모리를 끌고 오기가 힘들죠. 내가 고객 이름만 알고 싶어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건 문제가 없는데 이름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디로 갖고 와야 됩니까? 당연히 메모리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름을 찾아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름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 고객 100개의 속성이고 밑에가 뭐 카디널리티가 한 10만 개 되는데 100개의 10만 개인 데이터를 다 메모리로 갖고 와야 이름 하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고객 이 객체를 나누자. 우리가 많이 보는 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자주 많이 보지 않는 걸 나누자. 그래서 고객 번호, 이름, 전화번호는 우리가 막 수시로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고객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시로 안 찾고 특별한 경우에만 찾아요. 이럴 때는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한 고객의 요 정보는 반드시 1대1로 정의를 해야겠죠. 한 개의 여러 개입니까? 이거의 여러 개입니까? 아닙니다. 한 고객에 대한 다른 속 개체의 이 고객 1, 2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1대1로 가져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말도 안 되게 1대1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1대1은 두 개체 연결되는 인스턴트가 반드시 한 개인 관계입니다. 근데 제품과 고객을 1대1로 내가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돼요. 따라서 내가 메모 저장을 할 때 고객 번호 김춘주 장영실 채무선이 샀네. 그러면은 구매를 하는 순간 우리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때 김춘추는 모니터를 샀어요. 그러면 김춘추는 모니터를 샀고 그 다음에 장영실은 뭐를 샀습니까? DVD를 샀네요. 그러면 이걸 1대1로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가 황숙희가 난 모니터를 살 거야. 그러면 이 황숙희가 모니터를 산 이 데이터는 저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두 개의 객체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숙희가 살 수 있는 건 뭐가 남아있나요? 마우스, 스피커, 프린터, 메인보드 얘만 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누가 샀기 때문에 선점했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즉 데이터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없다. 여러분 고객이다, 샀다, 고객이다 라는 것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고객으로 등록되었을 때 구매했다라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구매할 제품이 있다라는 것은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잘 보시면 김춘추가 나는 모니터도 사고 나는 키보드도 또 살래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번호는 유일해야 되는데 고객 번호가 겹쳐지죠. 또 제품을 내가 키보드를 김춘추가 샀어요. 근데 키보드를 문익점에 또 사고 싶어요. 저장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제품 번호는 키 속성인데 중복될 수 없는데 중복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고객 번호와 제품과 고객을 1대1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런 경우가 저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1대1로 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것은 실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저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정의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대 다 관계를 볼까요? 1대 다 관계는요. 두 개체 중 카디널리티가 1인 개체의
연결되는 상대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1대 다 관계는 어떤 개체를 1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다르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고객 개체를 1로 했다 정의하고 제품을 n으로 정의했다면 고객 개체와 제품 개체를 1대 다 관계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고객 한 명이 제품 여러 개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 번호는 키 속성으로 내가 가능하지만 중복이 되지 않고요. 고객 번호는 키 속성이 아닌 걸로 나는 중복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관계 테이블이라 그래요. 관계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지널로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은 얘네들인데 이 관계 객체는 오리지널 데이터들의 관계 속에서 생성 가능한 관계 객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을 때 1대1로 됐을 때는 이 관계 객체가 이렇게만 생성이 되지 이 관계 객체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1대 다 관계였을 때는 이렇게 저장된 객체에서 관계 객체가 이런 관계 객체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품과 구매를 이번에는 제품을 일로 하고 고객을 다로 했네요. 그러면 이 객체가 생성될 수 있다. 자, 이때는 고객 번호가 중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내가 정의가 됐다면 얘는 생성이 되지만 얘는 생성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했으면 얘는 생성이 되고 얘는 생성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우리가 학생과 수강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여러 개의 수강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니? 또 한 과목에 여러 학생이 수강될 수 있니? 각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대다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다 다대다네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1대다 관계는요, 뭐냐면 회사에서,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서와 직원들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한 부서에 반드시 직원이 등록이 되지요. 근데 이 직원은 반드시 하나에만 부서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단 이런 관계라면 하나의 부서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지만 한 명의 직원은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만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계예요. 그러면 직원을 봤을 때에 직원이 1일 때 부서는 반드시 1인 관계가 되고요. 부서가 1일 때 직원은 여러 개가 됩니다. 자, 요 두 개의 관계를 합치면 부서와 직원은 1대 다 관계가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요, 직원이 여러 부서에 등록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걸 만약에 허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부서와 직원이 다대다 관계가 다시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서와 직원은 주로 1대다 관계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다대다 관계는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객체 모두 카디널리티가 1인 객체에 연결되는 상대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도 여러 개고 고객 입장에서 하나에 봤을 때 제품도 여러 개다. 아,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다대다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설정할 때 하나의 객체의 카디널리티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고 또 반대로 하나의 카디널리티의 상대에 연결되는 인스턴스를 보고 각각의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전체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1대 다도 아까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객 입장에서 제품을 봤을 때도 다야? 제품 입장을 했을 때 고객은 하나야? 자, 이 관계였다. 그러면 1대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 개체와 관계를 정의한 외부 스키마를 정의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거쳐서 외부 스키마가 이제 만들어졌다면 그 외부 스키마를 중심으로 우리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요,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정의된 개체와 관계를 기반으로 개체와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개념 외부 스키마에서는 개체를 결정하고 관계를 정의했죠. 그 정의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자, 이때 표현은 저장을 이제 드디어 염두에 둡니다. 처음에 우리가 외부 설계에서는 관계를 표현할 때 저장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상대 인스턴스를 내가 하나일 때 몇 개를 찾아오지, 또 이게 하나일 때 얘는 몇 개를 찾아오지,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정의를 했다면, 실제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컴퓨터 입장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는 이미 정의된 거를 우리가 저장하면 돼요. 근데 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개념 스키마에서 생성된 ER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우리는 기억장치 자원의 효율성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스턴스 탐색의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 자원의 효율성과 인스턴스 탐색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법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표현해 왔다는 거,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도 모두 사용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따라서 다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이게 약간의 역사적 흐름에 따른 발전 방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계층형이고요. 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계층형으로 설계를 해서 저장을 해서 찾아왔더니, 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데이터들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아주 좋은 것들도 있고 뭐 또 안 좋은 적용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또 문제점이 생겨서 만들어진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쓰긴 쓰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도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돼 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오라클 DB가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하면 다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표현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하다 보니 또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생겨난 모델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았고요. 특정한 지금 현재 연구 단계와 그리고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사용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따라서 본 학습에서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관계를 어떻게 저장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연구해 왔고, 그 연구의 흐름 속에서 계층, 네트워크, 그 다음에 관계, 비관계형이 있다. 그래서 관계를 나는 계층형으로 정의할 거야, 계층형. 관계를 네트워크형으로 정의할 거야, 네트워크형. 관계를 관계형으로 정의할 거야. 관계를 비관계형으로 정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될 객체들의 관계를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가 트리 형태로 표현되어서요,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정의한 객체들을 노드로 표현하고 관계를 링크로 표현해서 재정의합니다. 자, 이게 좀 프로그래밍의 용어들이 이제 좀 쓰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의 부모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지만 자식은 단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다.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정의되기 때문에 개체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며 한 방향으로 종속성이 정의됩니다. 따라서 자식 노드로 정의된 개체들끼리 관계를 가질 수 없고요. 반드시 부모 노드로 정의된 개체를 통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됩니다. 잘 보시면 뭐만 정의가 되나요? 이렇게 계층형으로 정의된 모델에서는 다대다 관계를 정의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단순해서 구현하기는 쉽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에서 내가 다대다 관계를 하고 싶은데 계층형에서는 다대다를 표현할 수 없어요. 또 내가 고객과 제품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고객이 구매한 제품을 하려면 고객도 구매한 제품을 따로 가져가야 되고 제품 안에서도 구매 제품을 따로 저장을 해야지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의 구매 제품을 하려면 고객에서 회사로 내 부모는 어느 회사니 회사를 찾고 그 회사의 제품을 찾아서 다시 구매 제품을 찾아야 되는 문제점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선이었던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아까 추상적으로 만들었던 ER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저장하려고 봤더니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즉 1대 다 관계로만 다 표현이 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주 잘 맞아떨어졌는데 다대다 관계를 정의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잘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따라서 계층형 데이터 모델로 우리가 정의되는 것들을 보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에 적용하면 아주 성능이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굳이 나는 복잡한 네트워크나 관계형으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계층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계층형으로 아직도 만들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단순해서 아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조금 전에 봤던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다대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잘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객체들의 관계를 네트워크 역으로 다 관계를 맺어주자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과 제품은 다대다 관계가 드디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형과 그 다음에 각각의 자식 노드로 결정된 자식 노드들끼리의 관계를 맺어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트워크형이 됐죠. 다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특이한 게 아니라 부모들 자식 노드들끼리 연결해주자
그걸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게 바로 네트워크형입니다.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다시 정리해보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될 객체들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정의한 거고요.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가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되어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정의한 객체를 오너와 멤버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정의할 수 없었던 자식 노드들끼리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관계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죠. 자, 지금 트리 형태냐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자료 구조가 있고요.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자료 구조가 있었죠. 즉 자료 구조가 있다라는 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 구조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트리형보다는 그래프 형태가 훨씬 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의되는 관계가 복잡해져서 설계가 복잡하고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우리가 서치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치의 효율성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이제 단점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나온 것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객체와 관계를 테이블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오너 멤버 관계 같은 종속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관계, 릴레이션, 연결의 의미로 그냥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념 데이터 모델 ER 다이어그램을 아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그걸 그대로 표현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우리가 이 표현되는 것을 개념 설계 단계에서 표현된 ER 다이어그램처럼 똑같이 얘도 ER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층형에서는 부모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오너 멤버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개념 모델과 똑같이 ER 다이어그램, 즉 객체와 관계를 그냥 표현해버렸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우리는 테이블로 정의하고 테이블끼리의 관계를 표현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종속관계가 아닌 연결의 의미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이 ER 다이어그램의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념 설계 단계에서 말한 ER 다이어그램과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ER 다이어그램은 분명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을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지금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살펴볼게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자 하는 정보들에 따라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회사에서 회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제품 관리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도 게이밍, 그 다음에 광고를 할 때도 광고, 그 다음에 IoT 같이 우리가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요, 그렇게 복잡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1대1 관계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잡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벗어나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에 따라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자 하는 정보들에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자, 이때 비관계형은 우리는 NoSQL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SQL도 이제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SQL은 대표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실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저장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SQL이라는 걸 인터페이스로 잡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는다 라고 해서 NoSQL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의 각각 방법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게 됩니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단계는 각각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마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개념 스키마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환하는 스키마 저장 인터페이스와 실제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요,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다음의 그림처럼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설계된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문제에 적합한 언어를 선택하여 표현하고, 컴파일러마다 다른 방식으로 저장된 처리를 실행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도 개념 스키마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저장과 처리를 실행하며, 이때 각각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서로 다른 스키마 표현 방법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표현 인터페이스와 저장 처리 관리를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정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발자에게 필요한 내용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내부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기억장치의 자원의 효율성과 인스턴스 탐색 효율성을 모두 생각하면서 만들어줘야 된다. 따라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의 모든 이 요소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각각은 계층형이다, 계층형 DBMS, 네트워크형이다, 네트워크형 DBMS가 되겠죠. 자, DBMS를 잠깐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각각 실제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DBMS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DBMS는 IMS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표현 인터페이스는 SQL을 쓰는데 특정 계층형 특정 SQL을 써서 MIMSQ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실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수 있는 DBMS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DBTG, EDTG, 그 다음에 토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DBMS를 사용하면 네트워크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요. 자, 이때 인터페이스는 코다 스타일이라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방법을 사용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DBMS들이 시스템들이 있죠. 오라클, MySQL, MSSQL, 인포믹스, IBM DB2, 뭐 마리아DB, 자 이런 몽고DB, 자 이런 것들이 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DBMS 시스템입니다. 자, 얘네들은 다 우리가 SQL이라는 표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지요. 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표적으로 몽고DB, 다이나몽고DB, 그 다음에 캐센드라, 그 다음에 코치DB,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때 표현 인터페이스는 SQL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 건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생성을 위해서 SQL 표현을 보면은요. 자, 실제 이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된 스키마 ER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걸 실제 SQL로 표현했다. 이게 이제 드디어 DBMS를 통해서 이걸 그대로 표현한 내부 스키마가 되겠죠. 물론 요거는 SQL 표현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명령어를 내리면 실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내부 스키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단계별 결과 스키마로 이제 한번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제품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논리적 설계 단계와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정보 현실 세계의 내용을 개념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했죠. 외부 스키마입니다. 이걸 우리는 외부 개념 사상을 통해서 논리 설계를 하지요. 이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개념 스키마인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체와 관계를 표현했고 이걸 물리설계 단계에서 관계형 DBMS를 이용하기 위해서 SQL로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정보 현실 세계를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설계 단계를 거쳐서 정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제 개념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논리 설계 중에 관계형 설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네 데이터베이스 모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